안녕하세요. 깔로와 조지입니다. 제가 요번에 구매한 전집을 언박싱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책을 이렇게 많이 사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적기에 적절하게 구입한 책들은요, 아이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책은요, 저희 첫째를 위해서 구매한 책이고요. 전집의 제목은요, 선생님도 놀란 국어 뒤집기입니다. 자, 뒤집기 시리즈는요, 과학, 수학, 사회가 이미 출간이 되었고 유명하죠. 작년에 국어도 새로 출간이 되었어요. 동영상 강의도 조만간 오픈을 할 거라고 하네요. 중고가 없어요. 사실 중고 사고 싶었는데 나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품을 살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한번 박스를 열면서 함께 책 구경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제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볼게요. 성우출판사 같은 경우는요, 제가 구매를 해보니까 정품을 구매를 하면요, 보통 동영상 강의들이 들어있으니까 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문자로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국어 뒤집기도 동영상이 나오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와, 책이 굉장히 두껍네요. 보이시나요? 선생님도 놀란 국어 뒤집기. 그쵸? 이게 무거워. 아, 낱말의 짜임. 맨 처음에 나왔는데, 이거 제가 그 예비초등 강좌 할 때요, 낱말의 짜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먼저 나왔네요. 되게 반가워요. 반갑고요. 저기 볼게요. 보시면 말의 탄생,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 나오네요. 자음과 모음. 저희가 이제 학교에 딱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1학년 때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들도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국어의 문법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사실은 목차를 지금 이렇게 책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음절의 규칙이라든지, 품사, 우리 영어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국어에도 있어요. 그래서 품사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어휘력, 나와 가족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나와 학교 이렇게 있어요. 자, 보시면요. 지금 이 책이 국어 바로 기본편이에요. 국어 뒤집기 기본편인데 아마 나중에 심화편이 나오려고 아마 이렇게 기본편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휘력 나와 학교 부분은 사실은 이 주제는 우리가 1학년, 2학년 때 나오는 그런 주제잖아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해가 갑니다. 영역별로 초등교과 연계표가 나와요. 이 책의 주제와 초등교과서에 몇 학년에 어떤 단원에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 좀 자세히 나와 있네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공부에도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관련 단원 배울 때 한번 찾아서 그 부분을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볼게요. 챕터북처럼 나와 있고요. 학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한자어도 나오고 1장에서 배울 내용이 나와 있죠. 스토리로 꾸며져 있어요. 뒤집기 시리즈는요, 제가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즐거운 스토리로 꾸며주면서 내용을 특히 학습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다 녹여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생각보다 글밥이 되게 많네. 내 아이는 지금 현재 1학년, 2학년인데 이 책을 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훑어보니까요. 책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단지 조금 페이지 수가 많다는 느낌은 들지만 여기 우리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아마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1, 2학년 부모님들, 특히 이렇게 아이들이 문고판 챕터북을 많이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 있죠. 좀 글밥이 많아서 나는 못 읽겠어 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좋죠?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면 돼요. 읽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챕터 장으로 나눠서 이렇게 1장, 이렇게 1장만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읽을 때 요번에 우리가 1장만 읽어보자. 그리고 다음 날은 2장만 읽어보자 라고 이렇게 하시면 아이들도 읽기에는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책이 정말 두꺼워요. 한 150페이지 가까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벌써 이 정도 뽑아봤는데 우문의 규칙, 고유어와 외래어, 높임말과 방언. 이렇게 보니까요. 이 책은 기본편이긴 한데 저학년에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초등 고학년 때도 충분히 봐야 할 그럴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와, 제가 보기에는요. 국어 문제집 푸는 것만큼 이 뒤집기 책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헷갈리는 말 이렇게 나오고 이거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교통과 통신 이렇게 어휘에 대한 부분은요. 학교 교과하고 굉장히 연결을 잘 시켜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에게 굉장히 학습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치와 역사 부분에 어휘도 필요하고 지금 제가 꺼내고 있는 파트가 다 어휘력인 것 같아요. 어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왜 많을까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국어에서는요. 어휘가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 교과가 개정되면서 5학년, 6학년 때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냐면 이 희곡과 연극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보면은 어떻게 희곡과 연극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방법들이 아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학년 친구에게 도움될 바로 일기와 편지 쓰기 나오고요. 고학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논설문 쓰기가 나오겠죠. 이게요. 읽기뿐만이 아니라 글쓰기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 아이들 받아쓰기 하죠. 와, 동시쓰기도 나오고요. 산문쓰기, 글쓰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실려 있어서 국어 선생님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뭐 논술 지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뭐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딸을 보여주기 위해 샀지만 제가 보고 싶은 책이기도 하네요. 특히 이런 것들 토론과 토의라든지 발표하기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해요. 사실은 발표하기가 책에 어떻게 녹여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 있게 발표하고 어떤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오네요. 지식도 전달해주고 내용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오잖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말하라. 그렇죠? 이런 책들도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고전 문학이 들어있어요. 문학 파트도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고전 문학 2 이렇게도 들어있고요. 꼭 읽어야 할 고전 소설에 대해서 나와 있죠.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 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등 고학년부터 보는 고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저학년 친구들도 요즘은 고전을 읽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아마 어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고전 문학이라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 게 많아요. 바른말, 고운말도 있고요. 이거 참 주제가 좋네요. 남다르게 표현하기. 그렇죠? 은유와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읽기, 독해가 나오겠죠. 이제 거의 다 제가 다 꺼내봤거든요. 거의 꺼내봤는데 동시화시, 동화, 소설의 장르, 김유정부터 채만식까지 소설이 나오는데 이거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초등 때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넘어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볍게. 그 다음에 수필의 장르에 대해서도 나오죠.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에게 책을 읽혀주실 때요. 책을 구매하고 바로 책꽂이에 바로 꽂아도 되겠지만 저는 이번에 책꽂이에 꽂을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다시 박스에 넣습니다. 다시 박스에 넣는데 이렇게 제목이 앞에 보이도록 넣을 거고요. 아이가 책을 읽으면 읽은 책을
책장에 꼽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박스에 책 정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아쉽게도 책 3권이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지 않네요. 정말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대충 맞춰서 이렇게 국어 뒤집기 글자가 보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조금 위에 있는 책들을 먼저 보게끔 할 거고요. 책을 꼭 1번부터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제가 책 등이 보이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보고 싶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봤으면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본 책은 스스로 비어있는 책장을 채워가는 그런 재미를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사실 이렇게 책장 앞에 이렇게 두고 싶을까요? 이렇게? 두고 싶지 않죠. 빨리 정리해서 예쁘게 꽂아두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꽂아두면요. 아이가 책을 안 볼 확률이 전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장 앞에 이렇게 두면요. 더 관심 있게 보고 책도 꺼내봐서 표지도 보고 왠지 더 마음에 드는 것을 아이가 막 골라서 보고 책장에 스스로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책장에 딱 진열이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 아이들이 1회독 정도는 완독한 상태가 되겠죠. 자, 저는 전집을 사면요. 보통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